파라 재미있게 보셨나요? 엔딩 뭔가요? 다음 주를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나저나 박수석 정말 못됐네요. 빌런이 따로 없는 듯합니다. 아빠 모습을 하고 두 쌍둥이를 농락하는 듯한 이 더러운 기분. 정말 게다가 왜 하필 딸 이름도 미래인지. 미지는 박수석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한번 놀랐습니다. 따로 만나 선물 주며 이야기를 할 때 딸 이름을 듣고는 또 놀랐고요. 내 언니 이름이 미래인데 어떻게 딸 이름까지 같을 수 있지? 미지는 알 수 없는 기분에 몸서리쳤습니다. 박상영 면상을 보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려고 했던 우리 미지. 박수석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미지. 그 장면 보고 눈물 찡 콧물 찡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내가 울어야 하는데? 언니가 겪었던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다니. 미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흥분을 조금 추스르고 바로 구화 예고 분석 리뷰 이어갈게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미지의 정체 발각 부분이겠죠. 제 추측이라면 실제 미래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고편을 보시면 궁금증이 생기는 장면들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미지와 미래가 싸우는 장면, 로사 할머니를 찾아간 것이 미래인지 미지인지의 장면, 이 부분에서도 떡밥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한세지는 과연 어떤 행보를 할까? 라는 의문점. 미지는 왜 미래의 집이 아닌 호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지 시원시원하게 분석해볼게요. 전날 밤 미래의 집 앞. 유선임님, 저 선임님 사수였던 김수현씨 동생이에요. 여전히 태희씨는 미래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나가 겪었던 신사옥 비리에 대한 사내 고발건, 그 건으로 누나는 희생양이 되었고 담당인 박수석은 가벼운 징계로 끝났죠. 누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후임인 미래가 고스란히 누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도와주면 누나에 대한 복수를 할 때 미래가 다시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장과 팀장 그리고 박수석이 더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태희는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맡고 있는 이때가 기회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내부 고발글을 올릴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래가 그 일에서 관뒀다는 것을 듣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미지가 신사오기를 관둔 모양새가 회사에서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비춰지기에 사내 고발건이 게시가 되면 당연히 미지가 그랬다는 의심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태희가 미래의 집 앞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오해도 안 생기고 미지 또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지는 미래가 아니었기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신사옥 관련 일을 내려놓았고 며칠 있으면 미래랑 원위치로 돌아가기에 태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태희는 미래가 자기의 누나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인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미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으나 더 이상 일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지문 인식으로 미래가 맞는지 국장과 팀장의 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파라 끝장면으로 이어져 버렸으니 당시 장면만 놓고 보면 앞뒤찐 내용이 없으니 마치 태희로 인해 미지는 정체를 들키지 않게 되는구나 하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태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정대로 미래와 미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팀장과 박 부장은 박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미지를 통제구역실로 데리고 가 진짜 미래가 맞는지 지문으로 확인을 했다고 해도 진짜 미래는 예정대로 출근을 했으니 예고 영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되죠. 여기저기 분석하는 다른 채널들 보면 태희가 해킹을 했다는 둥, 옷이 기존에 입고 있었던 원래 미지 스타일의 옷이 아니라는 둥, 가방이 걸려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둥,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떡밥 하나. 그것은 파라 후반부에 보시면 나옵니다. 출근한 미래를 찾아간 태희. 하지만 미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태희는 미래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곧 사내 고발건이 올라올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지가 태희를 대하는 태도 정말 이상하죠. 진짜 넌 누구냐? 도 아닌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당연하죠. 미지가 아니니까요. 며칠 전까지 살갑게 대했던 미지였는데 그 전 밤에 누나 일로 불쑥 찾아온 태희 때문에 미지가 모른 척을 한다? 절대 미지의 성격상 그럴 수가 없어요.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주려고 한 작가의 의도죠. 이는 예고 후반부에 언니 미래의 집을 놔두고 미지가 호수의 집에서 하룻밤 지내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내용이 빠졌으니 마치 태희를 피해 호순의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여준 거죠. 다시 미래의 회사로 돌아가서
예정대로 태희가 사내 게시판에 내부 고발건으로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내부 고발건으로 미래가 의심을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예고에서처럼 최 국장은 사장에게 깨지게 되고 그 신사옥 업무에서 박수석이 배제되고 다시 미래가 맡게 되는 전개로 흘러갑니다. 미지가 미래를 대신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했기 때문에 쌍둥이가 서로 다시 바꾸는 그 상황에서도 동생 미지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 쌍둥이가 똑같은지. 그렇게 미지가 두솔리로 내려갔지만 결국은 사내 고발건이 터지게 된 것이고 그 건은 이미 미지가 맡았었던 일이었기에 당연히 미래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근하자마자 예전에 그 악몽 같은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된 미래는 얼마가 끔찍했겠어요.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모두 자기가 없을 때 미지가 벌인 일이다? 당연히 미지에게 연락을 해서 막 퍼부었겠지요. 그렇게 미지는 해명을 하러 다시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와야 했고요. 미지를 마주한 미래는 이미 화가 끝까지 난 상태라 미지의 얘기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테고 이에 미래랑 미지가 예고에서처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태희의 정체나 전후 사정을 몰랐던 미래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지가 내민 김수현의 메모를 보게 되면서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되고 미래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신사오기를 맡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예고 장면인 로사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 연출이 됩니다. 어때요? 자연스러운 전개죠. 그러니 이 전개가 맞다면 로사를 만나는 사람은 미지가 아니라 미래라고 봐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큰 떡밥이 나옵니다. 바로 현상월. 로사 할머니는 성년 후견인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비를 줄 테니 정신요양원 봉투를 내밉니다. 네, 맞습니다. 현상월. 진짜 로사 할머니죠.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정신요양병원에요. 그동안 로사 할머니는 정신요양병원에 있는 진짜 로사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식당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이유야 이미 이 친구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으니 추측이 되실 테지요. 물론 관건은 이 비밀을 이 친구가 알게 될 것인가? 인데 알게 되더라도 묻어두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다시 미지와 호수로 넘어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로 보시다시피 호수집에서 자게 된 것은 미지와 미래가 싸웠기 때문에 미지는 갈 곳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호수네 집에 머물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파라 첫 장면 보시면서 뭔가 되게 풋풋한 애송이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좋아한다고 고백해놓고는 추운이 얼른 들어가라고 하다니 크크크크크.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 가 나와야죠. 하하하. 30살 먹은 모태솔로 둘의 만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한세진의 행보. 한세진은 할아버지의 딸기 농장 일을 관둘까요? 당연히 관두지 않습니다. 예고를 보시면 한세진이 미래에게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우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뭔가를 생각하죠. 이때 살아생전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 전 미래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눴던 장면을 회상을 하며 삶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한 후 미래를 만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곳이 두솔리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들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